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주인 박지영 지자님과 함께하는 분들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8시에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날 텐데 끝까지 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연출하신 윤광 감독님과 포스터 만들어주신 박지영 지자님이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주의 공연이랑 할 때마다 매진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우리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윤광 감독님부터 본인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세계주인 만든 윤광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 귀한 청소 시간 내서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포스터를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저 멀리 후음에서 올라오신 우리 박지영 지자님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저는 빛나는 스튜디오라고요. 영화 포스터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의 주인이 5만 명을 돌파했어요. 박수 한번. 이번에는 다 국민영화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영화에 5만 스코어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예매율이 줄지 않고 있어서 꿈의 스코어라고 하는 10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박지영 디자이너님께서 큰 화면으로, 왜냐하면 이제 디자이너분들은 되게 영화를 극장으로 보고 작업을 위해서 먼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작은 화면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를 함께 관람하셨는데 엉엉 울고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직업의 가장 불행한 점인데요. 영화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항상 영화를 편집이 떨린 상태, 음악도 없고 그냥 컷만 붙여놓은 상태의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영화를 감상한다기보다는 영화를 이제 캡처를 따야 되니까 이렇게 거의 한 2시간짜리 영화를 한 6시간 정도 보거든요. 정지하고 캡처하고 정지하고 캡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시나리오를 읽고 그 다음에 작업하면서 보고 했었는데 극장에서 보는데 진짜 미쳐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윤곽을 영화를 많이 찍을까? 영화를 좀 많이 찍어서 나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연기랑 그 질감 자체가 작업하면서 보이진 않거든요. 이 단순하게 화면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담을 때, 카메라에 담길 피사체를 담을 때 이 텍스처라고 하죠. 질감, 그 공기가 품고 있는 먼지, 빛의 저기 전반적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림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 이건 확실하게 극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다 같이 함께 관람했을 때 옆에 돌아보니까 같이 울고 있을 때 너무 오랜만에 시골 아저씨한테는 너무 촉촉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요새 또 여러분들 박지영 디자이너님도 팀장님도 너무 많은 또 팬을 보여 스타 디자이너시고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보다 훨씬 이렇게 손재간이 많이 느셨네요. 손을 보시면서 유튜버처럼 이렇게 원래 그랬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두 분은 사실 그 윤광 감독님 단편 손님의 작업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그때 상상마당이라는 극장에서 대단한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대단한 단편 영화제에서 했었는데 네, 같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팀입니다. 근데 그때 손님이라는 영화가 대상을 받았었고 그리고 박지영 디자이너님이 만들어주셨던 손님이라는 포스터를 윤광 감독님이 무척 좋아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셨던 우리들 포스터도 함께 만들어주셨고 이어서 세계주인까지 함께 작업하게 되시는데 윤광 감독님이 멀리서도 귀한 분 오셨으니까 박지영 디자이너님과의 작업 항상 어떤 감흥을 주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님이란 단편은 제가 이제 15년 전에 손님이라는 영화를 이제 학생 때 만들어서 그 단편 영화제
대해서 이 포스터 디자이너님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포스터를 만드는 후사를 누리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팬이기는 했어서 늘 좋아하는 디자이너님이랑 하네 이제 이런 생각만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영화에 얼굴을 만들어주는 일을 포스터 디자이너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만든 영화 이제 단편 영화이기도 했고 이 영화가 이제 뭐 제가 로그라인도 쓰고 뭐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하고 하는데 이게 뭐 예고편도 없고 사실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그 첫인상이 사실은 아주 희끄무리한 그림처럼 이제 구름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있는데 그 영화의 어떤 강력한 인상을 포스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내가 되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작업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우리들 작업을 했을 때는 우리들이랑 포스터는 그거야말로 정말로 영화의 얼굴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게 그 영화 역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영화를 개봉시켜 주시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유명한 배우도 한 명도 없고 저도 안 유명하고 아이들만 주장창 나오고 사건도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하지? 그때 포스터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중장차 기다렸던 기억만 나고 디자이너님 연락도 안 되고 안 하시려는 건가 이 작품 싫으신 걸까 큰일 났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품이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포스터를 찍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크니까요. 이미 그 영화를 찍을 때보다 한 뼘 키가 자라서 다른 아이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 모든 팀이 다 전전긍긍하고 근데 저는 시청실은 작업을 해봤고 워낙 팬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마음인데 이제 그래 포스터가 없다. 영화가 나올 수 있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막 저렇게 울고 이제 근데 그 포스터가 나왔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신 걸까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더 앞서서 관객분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다리를 놔주시는 느낌? 세계주의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도 역시 울면서 기다리고 예술의 길은 험난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그냥 특히 독립예술영화, 작은 영화 그리고 이렇게 신인 배우가 등장하는 좀 어려운 주제 이야기들에 너무 기가 막히게 어떤 것을 잡아서 그 다리를 놔주시는 게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터를 만드실 때 영화의 첫 인상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가 저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화에서 보여진 것 이상의 어떤 다리를 놔주시는데 그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더 앞장서서 뭔가를 놔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윤가은 감독님의 궁금증을 박시영 씨가 그 질문으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세계주의 포스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터 처음 보자마자 나를 보면 이쪽의 자리에서 사적인 행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늘 하는데 갑자기 손이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까먹었잖아요. 처음 포스터를 봤을 때 약간 비밀의 화원 속에 있는 슈퍼걸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뭔지 모르고 색감이 슈퍼맨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스터를 봤었고 그 포스터를 본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윤가은 감독님이 하신 상상이 거짓말이 아닌 게 이 자리에 혹시라도 박시영 실장님과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인연이 있으셨던 분은 너무 잘 아실 텐데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애인 같은 파트너거든요. 너무 기깔나는 걸 줘요. 다 이제 진짜 나는 헤어지자는 건 우린 정말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최고를 주는 사람이어서 근데 세계주의 포스터를 받았을 때도 아마 윤가은 감독님 비롯해서 모든 팀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6시간 동안 영화를 정말 캡처해가면서 보신다고 했는데 인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되게 고통스러운 초고를 쓰는 것 같은 작업이잖아요. 세계주의는 어떻게 직장님 머릿속에서 처음 출발해서 이 완성본까지 가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영화를 먼저 보셨어요? 아니면 시나리오를 먼저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본 건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스크린 나왔을 때 아직 편집이 끝나가지고 뒤늦게 왔고 그 시나리오를 본 상태에서 기획을 시작하고 작업을 이미 시작했죠. 영화를 보고 작업은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는 1차 시간쯤 만들었을 때 그때쯤 이제 영화 편집 끝나가지고 그때 영화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영화를 본 다음에 좀 컷을 좀 따야겠다. 그래서 따던 거고 일단은 이 포스터 우리가 주로 오면은 뭐 다른데 제가 이 어쨌든 이 영화판이라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마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업 영화도 하고 얼마 전에 호프라는 정말 지독스러운 영화도 했었고요. 정말 지독스러운 감독 밑에서 지독하게 아직 개봉 안 하지만 지금 세계적이긴 한데 걱정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감독들을 만나고 정말 어쨌든 저도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 감독 모든 감독가 거의 다 만나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은 거의 1년에 제가 평균적으로 한 해 영화 개봉한 영화 30편 가까이 했었으니까 거의 20년이면 600편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600편의 영화의 감독들을 만나보고 지나쳐보고 그다음 거기 이렇게 제작사들 마케터들 다 만나봤는데 거인의 김태형 감독이랑 우리들의 윤광 감독이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동생 같았어요. 처음 만났어요. 남동생 동생. 그래서 이상한 남들은 다 윤광 영화 잘 찍는다고 하고 막 영화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 약간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얘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돈을 좀 벌고 흥행하는 영화 만들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영화가 독립영화로 그리는 거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라고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딱지부터 극장보다 너무 화가 나고 이 시간도 너무 화가 나고 일단 화가 많이 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일단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첫 출발은 이거 너무 착하다. 영화가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보신 장면들을 보이잖아요. 이게 움직이고 그 사운드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되게 일상적인 풍경이지만은 거기서 한 컷 딱 보였을 때는 되게 없어 보이는 그림이거든요. 이 일상적인 풍경과 없어 보이는 그림은 한국 촬영 아니에요. 포스터는 사람들의 판타지를 자극해야 되고 특히나 어떤 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촉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포스터 보고 와 이쁘다 건강 이쁘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 영화 뭐지? 아웃까지 가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윤광감독이 갖고 있는 원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걸 마케팅적으로 풀거나 상업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관객들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미니멀한 감독이죠. 배우도 없고 장면도 없고 예산도 없고 굉장히 미니멀한 감독의 영화를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정조보다는 분위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이고 따뜻하고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날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마찬가지고 윤광 감독이 잘하는 세계주의도 마찬가지고 좀 일상적인 풍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파열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잘 집어내고 어떻게 저 대화에서 저런 감정을 끄집어내지 하는 것들 굉장히 디테일한 일상들을 펼쳐 보이면서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인 거고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냥 재미없어 보이지는 않아야겠다는 게 제일 컸었어요. 다시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일상적인 그냥 저예산 영화처럼 보일까 봐서 그래서 일부러 그림이라는 걸 선택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림을 선택했던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라는 그 미취학 그 여자애들 자기가 취약했어요. 얘는 다 학생들입니다. 미치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벌써? 아니 그때 가서 취약이라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요. 미취학 아니지. 미취학 아니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쨌든 영화의 주인공이나 극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터에서는 조금 더 이 친구가 감추고 있던 그 감정의 극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들에서는 그 친구 사이에서 멀어질까 봐서 가깝게 지내는 한철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 그 다음에 세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는 꽃과
되게 화려한 느낌이 있지만 가까이 보면 얼음에 쌓인 곳이나 사과라든지 가시라든지 저런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는 이미지인데 가까이 보면 뭔가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그러니까 피해자스럽지 않은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썼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간 요소 같은 것들, 그 얼음에 얼어진 꽃들, 그 다음에 사과들, 가시들 이런 거는 이준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그 캐릭터, 영화 속에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준이라는 하나의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감정의 세계 이것들을 좀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윤가은 감독이 뭐 해외 토론토 시국 영화제에서도 그렇고 개봉 시사 그다음에 뭐 관객가들한테 정말 많은 관객분들로도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박시영 씨는 박수를 또 많이 못 받아봤으니까 박수 한번. 오늘 영화라는 성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이 포스터는 정말 왜 포스터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데 스크린 백원에서 보니까 가시가 진짜 커요. 단순히 어떤 아름답고 색감이 동화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영화 속에도 그렇지만 이 영화 속의 꽃은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클리셰의 이미지로서의 꽃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꽃, 시든 꽃의 줄기들이 얼마나 물러지고 악취를 풍기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시라는 게 얼마나 꽃과 붙어있는 한 몸의 것인지 다 보여주는 거여서 되게 디테일한 장치들이 영화 속에 너무 많지만 우리 박시영 디자이너께서는 이 꽃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아주 잘 멋지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두 분을 어렵게 모신 만큼 이 포스터 A3가 아니고 무려 대국장에 두 분의 사인을 넣어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세계주인 개봉 이제 2주차를 맞아가고 있고 윤가은도 정말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다음날 행사 준비하시거든요. 지금 열흘 내내 개봉 전부터 하면 2, 3주 동안 계속 행사만 하고 계신데 솔직하게 N차 관련 제일 많이 한 분들이 있고 저요. 그거를 한번 10번 이상 보신 분 저요. 두 분도 10번 보셨는데 두 분 그러면 정직하신 거죠? 네? 나는 뽑아왔어요. 네, 그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근데 네, 아니 괜찮아요. 장민희 선배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세요. 가위바위보. 질문할게요. 아니요, 질문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 물려도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이제 또 질문하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데. 네, 일단 괜찮은데 두 분 너무 열정 주셔가지고 콘서트 같아요 지금. 먼저 질문 여러분들께 받기 전에 윤가은 감독님께 먼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박시영 실장님께 궁금했던 게 있으면 뭐 포스터 관련해서도 좋고 질문을 먼저 할 기회를 드리고 박시영 실장님도 영화를 지금 막 보고 나온 관객이니까는 윤가은 감독님께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분부터 먼저 서로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감독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촬영하기 전에 콘티를 봐요. 보는 게 아니라 만들죠. 아니 콘티를? 현장에서 아, 현장에서요. 현장에 제가 사실은 콘티 작업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그림 스토리보드로 그려놓지 않고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무감도를 그려요. 저희는 보통. 그래서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현장에서 촬영 감독님과 함께 그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계속 검토를 하지요. 네. 당연히 아니고 제가 윤가은 감독 영화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감독님이 그냥 일상적인 걸 잘 주고 아이들을 잘 찍는 감독님으로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거의 한국의 오디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를 한국적인 눈높이에 한국 사람의 키에 맞는 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은 딱 서양인의 키가 아니라 한국인의 키에 맞는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또 카메라를 그렇게 담고 게다가 인물 주변에 항상 진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단순하게 주인공만 벌어지는 영화가 아니라 그 둘러싼 사람들 모두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동선을 바꾸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꽤나 힘든 촬영이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되게 즉흥적으로 찍은 것 같잖아요. 연출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근데 저렇게 복잡한 동선의 촬영들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다큐처럼 찍어낸다는 게 보통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너무 정말 안타깝지만은 어린 여자여가지고 가슴 평가받고 있는 정말 감동 생각해요. 진짜 만약에 그래서 누가 어리지는 않지만 저희 40대 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자꾸 이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배워요. 어릴 때 만나가지고 혹시 그때도 나이가 이긴 있는데 맞아요. 그때도 어리지 않았어요. 왜 저를 케어해 제가 주시고 좀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그 주민등록상 3살 차이예요. 심지어 이렇게 어린 척 할 거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데 3살 차이입니다. 주민등록상. 이제 유가관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시현 디자이너님은 실자지 뭐 전 팔자잖아요. 네네. 그래도 3살 차이는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거 하나는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 포스터 받았을 때 너무 좋은데 이제 항상 그 처음에 딱 작업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나 더 좋은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포스터를 마주하기 때문에 몇개 안 주죠. 네, 그리고 뭐라도 막 찍어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데도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개인적으로 영화 내내 주인이가 머리를 묶고 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데 왜 교복 입은 주인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직한 이 영화 속의 얼굴인 것 같은데 왜 머리를 푼 이 일반 옷을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 아이로 사진을 하셨을까가 저희 궁금함이었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저희 팀원들이 이제 혹시 바꿔야 되지 않나 했지만 저는 안 바꿔주실 겁니다. 이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여쭤봤었는데 그 대답이 너무 놀라웠는데 이제 제 식대로 이제 해석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모든 고민을 하셨을 때 이 총체적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봐주셨는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어떤 10대의 여학생,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교복을 입고 있는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이 이야기를 딱 만났을 때 주인이가 그냥 여자애, 아주 평범한 여자애. 근데 그것은 10대로 막 한정 짓지도 않고 교복을 입은 어떤 특수한 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그런 작은 그 아이가 작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 한 철을 지나는 성장물인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상을 걷어내고 이것이 더 깊숙이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던 게 맞는 거죠. 그런 지점이 저는 되게 놀라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감독으로서는 이게 주인이의 영화 속 얼굴이 맞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 이 포스터 말고 다시 그 두 번째 나온 포스터에 이제 주인이가 이렇게 엄청 씩씩하게 지구 위를 막 걸어가는 그 포스터가 있는데 그 포스터의 어떤 기획 의도랄까 그런 걸 잠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독님이 참 단정 짓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박시영 씨한테서도 한정 짓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두 분이 정말 최고의 파트너네요. 네. 두 번째 포스터 기획 들어보고 있는데 제가 커피를 언제 가져왔어요? 두 번째 포스터는 기획 의도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미쳐버리게 생겨요. 그 배급사, 제작사 캐팅하는 친구 다 와겠네요 지금 다 와겠네요. 저거 진짜 저거는 이게 그러니까 시안을 주면은 뭔가 항상 뭔가 배고픈 사람처럼 더 없어. 시안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몇 장인지 보지도 않고 메일이 오면은 더 없어. 항상 무슨 이런 사람들 더 힘든 사람처럼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영화들은 워낙 홍보할 수 있는 툴도 많지 않고 SN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포스터가 좋은 수단이고 게다가 제가 포스터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포스터 잘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만든 편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을 많이 주면은 그거를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클라이언트는 시간을 많이 주면은 되려 헷갈려해요. 못 골라요. 뭐가 좋은지. 근데 적당하게 준 다음에 이거 써 그러면 쓰더라고요. 그건 좀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좀 이게 뭐 더 없냐 출발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중점적인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너무나 어떤 한철을 지나고 있는 특수한 시절의 그 학생, 여자 고등학생처럼 보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신유 성폭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 그런 걸 아예 연상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이주인 왜 저래 하다가 깨달았을 때 오는 그거가 방해받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이제 한껏 이제 나는 데이트 복장을 한 주인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 됐어요. 라는 모습을 극장 끄다가면은 또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두 번째 영화가 좀 임박하고 이제 개봉하고 난 다음에 개봉할 때쯤에 이제 뿌려지는 거니까 조금 더 이 영화가 그냥 아주 쉽게는 첫 번째 만든 포스가 너무 어려웠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게 이쁘긴 한데 너무 주제의식이 강하고 너무 아티영화처럼 보이나? 라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저거가 돌아간다고 해도 저렇게 만들 것 같긴 한데 그런 약간 고민이 있어서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봉이 임박했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자기 일을 시작 개척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그런 거를 조금 상반되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냥 씩씩한 여자애를 이번에 반대로 보여줘야겠다. 왜냐면 저게 너무 오했나? 나는 좀 고민이 들어서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째 포스를 기획하게 됐고 이거는 조금 말을 좀 덧붙이고 솔직하게 하라니까 뭐 시키는 거 한 거죠. 솔직히 더 없냐 그러니까 시영 쌤 그 10만 조사하면 하나 더 선물로 만들어 주실 생각이 드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조사하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영상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자꾸 포스트를 한번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터 제작이라고 네. 했어요. 그럼 네, 저희 10만 정도가 빨리 해서 우리 박경쌤을 근사한 작업을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뾰족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거든요. 대중과 영합하지 않은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아티스트고 대한민국 최고의 포스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만. 네, 10만 대. 네. 박수 한번 다. 지금 땡처럼 도 없이 대학의 성사된 현장을 보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박시영 시장님이 너무너무 말씀 재밌게 하시고 포스터 얘기를 다른 세계주의 시기 때 못 들었던 얘기가 너무 듣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박시영 시장님은 여러 군데에서 또 강의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또 강의가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 강의 통해서 이 인사이트들 보실 수 있으시고 오랜 시간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생업을 해오다 보니까 10년 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반응으로 사실 제가 오늘 통역감 자리였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훌륭한 말씀을 들려주니까 강의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손들어 주시면 유감가들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보여줄 물어가지고 일단 저 되게 영화 보면서 죄송해요 좀 긴장돼요. 편하게 말해요 편하게. 그리고 사실 이제 영화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지인분들한테 꼭 봐달라고 연락도 다 놓고 제가 좋아했던 장면들도 다 메모해놓거든요. 그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건 되게 사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저한테는 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저 기자님께는 아까 그 영화
아까 처음에 그 편집이 안 된 부분을 보시고 이제 디자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영화를 보면서 하는데 편집이 안 된 걸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영화를 해석하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보여주실까요? 사과는 사실 이제 시나리오 초보 단계에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사와 붙여보기도 하고 주인이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상상해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를 거듭붙이면서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동시에 이제 제가 오랜 시간 트라우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랄까 접근을 하다가 도대체 트라우마를 어떤 한 방향으로 하나의 결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녔고 트라우마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그 트라우마를 겪어내는 당사자들조차 우리들조차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지에 대한 혼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트라우마의 어떤 한 작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는 사과와 관련된 어떤 본인이 겪어온 역사 안에서 사과와 관련된 아주 비극적인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주인은 그냥 사과가 싫은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에게 사과가 그런 물음표 남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를 그냥 사과를 싫어하는 친구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부분 주인이 어떤 부분과 연관시켜서 바라봐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그냥 영화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말씀대로 사과가 물음표 남길 바랬다는 문장이 영화를 잘 이어준 것 같네요. 재밌어요. 일단은 제가 보고 온 시나리오, 그다음에 저희 편집본, 그다음에 완성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큰 차이가 감상이 좀 차이가 있다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떡하지? 뭔가 마탱이 같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았는데 오지 야스지로 나면서요. 좋았는데 이게 활자를 읽으니까 생각보다 그 뒤에 성폭력 이 주제가 조금 더 약간 인권 영화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약간 그 인권 영화에서 할 것 같은 정말 주제의식이 강한 그런 영화처럼 시나리오는 좀 익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라든지 연기가 안 보이고 정말 활자만 있고 딱 내용만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문도 그렇게 길게 쓰는 편은 아니에요. 윤관 감독이 되게 지문이 짧고 엄청 현장에서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시나리오 되게 좀 미니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되게 소소하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되게 일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그냥 쭉 있다가 마지막에 저게 딱 주인이가 얘기한다고 갑자기 이게 바뀌는데 시나리오에서는 그 톤이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 변화의 폭이 앞에 부분이랑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벌어지는 사건에 이게 1부, 2부처럼 좀 크게 느껴졌어가지고 약간 왜 이렇게 뜨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글만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편집본을 보니까 어라 이런 거 약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의 영향도 있지만은 여기 출연한 배우들이 정말 미쳤어요 진짜. 윤강한 감독이라는 또 훌륭한 감독이 있지만은 여기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은 진짜 다 상조해야 돼 진짜. 특히 주인이 저 친구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 친구가 연기하는 걸 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그래서 봤던 주제식 감독이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가 아니라 어쩌면 캐릭터 자체가 진짜 여기서 깨지고 아프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서 펼쳐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음악은 들어가겠지. 음악은 좀 뭔가 넣겠지. 왜냐하면 너무 드라이하니까. 그래서 음악은 좀 넣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음악 안 넣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극장에서 크게 보니까 음악이 정말로 들어갔으면 그 엄마와
그다음에 그 엄마 나름대로 겪어내는 아픔, 그다음에 주인이 나름대로 겪어내는 또 그 과정, 그다음 고민시간 되어가는 그 과정,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그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잠잠해진 시기를 지나고 자기 인생을 복구하는 거잖아요. 복구하는 중인데 그것들이 되려 저 축축한 감정에 음악이 먼저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상을 방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극장에서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극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진짜 넷플릭스만큼 극장이 정말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번째 질문자부터는 두 분 중에 한 번만 선택해서 질문해.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 초록색 옷 입으신 분 굉장히 많이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남동생 혜인에게 대본을 주지 않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대사를 맡겼다는 인터뷰를 봤었는데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걱정은 없으셨는지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본을 주지는 않았는데 대사가 있었고 그 대사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막 어떤 정확한 저의 말로 쓴 아무리 제가 아이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아이가 가진 언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뭐 좀 장난치면서 어떤 말 할 수 있을까라던가 이제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가는 식의 방향을 줄 때가 있었고 어떤 단어들을 필요해서 이제 그 대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가 일단 텍스트로 안 준 이유는 그 텍스트를 연습해 오기 때문에 텍스트를 주고 그것을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 과정이 너무 그걸 많이 봤어서 현장에서 뭐 이때는 누나가 뭐 아빠 만나고 왔어?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제 그것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방향을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는 그 마술을 하거나 뭐 이제 누나랑 좀 까불면서 놀거나 뭐 짜증내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상황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아마 리허설 기간 동안 둘이 붙어있는 시간도 좀 있었고 실제로 주인이 그 혜인을 정말 남동생처럼 예뻐했거든요. 집에서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잠깐이지만 확 쌓이고 나니까 그냥 그 안에 이제 젖어들어서 배우가 좀 해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 때 그런 장면을 골라 쓰기도 해서 네,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들 결혼했을 때 윤가은 감독님 작품 중에 특히 남동생 연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 많은 평들이 윤가은의 남동생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정말 마술적인 연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마술까지 하더라고요. 윤가은 남동생들이랑 폴더가 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작품도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모자 쓰신 근데 우리 대표님 고생이 많으시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 놀라고 뭐예요? 가까운 데안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감독님과 그런 영화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디자이너님이 계신다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감상을 먼저 남기고 싶었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감독님의 초기 단편 영화 손님부터 우리들 세계의 주인까지 그 주인공들이 전부 남매로 등장을 하는 게 뭔가 돋보였던 것 같은데 뭐 자매나 형제가 아닌 남매를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지? 그러게요. 남동생 있잖아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집이라는 영화 만들 때 오빠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관계를 중심에 가져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제가 남동생이 있다 보니 이 남매 사이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혹은 이제 특히 주인공을 만들 때 주인공이 다 여자 친구들이었고 이 여자 친구에게 남자 형제가 있을 때 이 생기는 어떤 그 면모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공의 성격에 많이 넣다 보니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는 사실 늘 언니가 있기를 바랬는데 왜 그럴까요? 네. 혹시 남동생 분께서 감독 영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뭐라고 코멘트 해주시나요? 세계주의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세계주의 때 잘 받고 이번에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를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전에 있는 친구여서. 네, 뒤쪽에 계시니까 뒤쪽에서 한 번 더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쪽 제일 끝쪽에 계신 분은 사이드 여기 맞습니다. 일단 박시영 기자님 정말 팬인데 질문은 김상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강태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저희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긴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라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다루실 때도 이제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쓰실 때 혹은 지나왔지만 기억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수집하고 들으려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라는 사람이 좀 특수한 좀 이상한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떤 어린 시절에 유년기, 청소년기의 어떤 순간들이 저는 그게 어제보다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저의 어떤 특수성이 좀 특수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자료조사인 것 같아요. 저 이제 나이를 계속 먹으니까 점점 멀어져서 좀 슬픈데 그 시절과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노는 문화도 바뀌고 다 자라는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 필히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겪은 것들, 그리고 제가 친구들에게 아주 친한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주 광범위한 차원의 이제 성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거는 세상에 참 자신의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은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용감하게 이미 말해왔던 사람들이 많구나였어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낀 거는 이렇게 각자가 아마 다 그런 여러 형태의 고통과 상처들을 갖고 계실 텐데 저는 일기장에 적거든요. 근데 일기장에 적지 않고 이렇게 모두가 보게끔 책으로 혹은 다큐멘터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블로그에 때로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용감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계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너무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고 그냥 그런 결국엔 창작자들의 머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없어요.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글이라는 게 여러 군데 손을 뻗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순간 다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뻗치지 않을 때가 글이 안 나가는 것 같고 손을 더 많이 뻗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네, 이번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덜 외롭게 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 쓰는 동안 어쩌면 가장 덜 외롭게 썼던 글이기도 한 번 좀 길게 걸리긴 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한번 창작을 빨리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의 박수였고요. 여기 고생하셨으니까는 이제 좀 씩씩하게 다음 이야기도 너무 힘들어하시지 말고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십니다.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너무 유튜브 즐거운 이야기 들어주신 덕분에 1시간이 지났어요. 한 40분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 감독님 최근에 정말 많은 인터뷰를 소화하고 계시고 또 정말 매일매일 취비 강연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오늘 올 때 필름클럽 들으면서 왔거든요. 라디오, 유튜브 그런 데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셨던 것들 찾아보시면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는 혹시 못 하신 질문들은 나중에 또 서칭을 통해서 채우시면 될 것 같고 박지영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든든한 직원분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 지난주에 감독님들이 5분 함께했던 주비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내 지인에게 홍보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걸 이제 김초희 감독님, 손혜 감독님, 감독님들이 얘기하셨었는데 그 질문 박지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내 주변 지인들에게 세계주의 홍보할 때 나는 어떻게 홍보하겠다. 김초희 감독님은 안 보면 죽어, 안 보면 너 소멸하고 하시더라고요. 박지영 스타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거짓말 잘하거든요. 거짓말 잘 한다고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바타급이야. 아바타 극장에 봐야 되고. 아바타. 이거 진짜 아바타야 거의 혼자 재밌어. 빡빡 터지고 극장에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는 극장용 영화예요 진짜. 이게 일상을 담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제가 저기 경험자잖아요. 작은 모니터도 맞고 시나리오도 맞고. 근데 이 영화를 온전히 보려면 정말 극장에서 같이 봐야 돼요 진짜. 같이 울어야 돼요. 이게 같은 감정이 왜냐면 이 마지막 엔딩이 주는 이 기묘한 위로감, 슬픈데 뭔가 차오르는 희열감, 이거는 혼자서 못 느끼거든요. 옆에 사람의 그 감정이 공유했을 때, 이 마지막 엔딩에서 오는 그 느낌이 우리가 다 같이 느꼈을 때 오는 그 무언가 한 마음이구나. 나는 그 공기가 이 영화랑 맞아 떨어져야지 이 영화는 정말로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지만 극장에서 꼭 극장에서 해가지고 10만 넘기시고 저도 10만 꼭 만들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영화 혼자 보면 되게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시청자는 오늘 이렇게 꽉 찬 관객분들과 함께 보셨으니까는 더 고조되는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생각하셨을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가득 찬 극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그러니까 왼손 같은 영화를 시험학 영화라고 하잖아요. 돈값을 한다고 뽑는다고. 근데 다른 의미에서 시영 씨의 말씀처럼 세계주의냐말로 진정한 옆자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주차를 지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자리에서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윤관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손을 담아주셔서 주인의 손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윤관의 감독 세계주의뿐만 아니라 그 한국 영화가 위다, 극장이 위다 나왔는데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셔가지고 이 작은 그렇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는 영화에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같이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디자인 스튜디오 빛나는 정말 많은 신인 창작자들의 작업에 늘 손을 잡아주시거든요. 혹시 디자인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예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빛나는 스튜디오로 여러분 메일 보내셔가지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세계주의 주비 때 있었던 사람이다. 친절하게
성공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시민들을 응원하는 우리 시험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이광 감독님이랑도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해석을 원하는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영화 보고 나서 고민되는 지점들 되게 많으실 거고 저는 처음 보고 나서 그랬고 근데 당연히 창작자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게 그 고민의 시간 같더라고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답을 빨리 내시지 말고 이 영화를 어떤 단어로 섣불리 규정하지 않으시는 게 이 영화를 더 오래 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주인 연말까지 10만, 20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